무려 6년입니다. 6년 동안 수많은 기계설비 관리자들이 약속을 믿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2달이 남았습니다. 그 2달 앞에 국회에 이런 법안이 들어왔습니다. 3년 더 연장하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시설 관리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로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편들거나 비난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팩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강명구 의원 등 11인이 기계설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올해 4월 17일에 끝날 예정인 임시관리자의 자격유예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계설비법이 처음 시행된 건 2022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겠다며 무려 6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6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업을 병행하면서 기어이 자격증을 따셨겠죠. 그리고 이제 정식 시행이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2달 앞에서 또 3년이 추가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한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굳이 이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었나? 어쩌면 어차피 버티면 또 연장해 주지 않을까? 정부를 믿고 먼저 움직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이 감정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장의 혼란을 막겠다며 원칙을 계속 미루는 건 땜질식 작업입니다. 그리고 6년간 성실하게 준비한 분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형평성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이겁니다. 당장 법적 기준을 맞춘 인력이 현장에 없다. 과연 사실일까요?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자는 이미 전국에 수만 명이 넘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많은 보유자들이 아파트 관리 현장으로 잘 안 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왜 안 올까요?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 관리 현장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공용구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뚫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세대 간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한밤중에도, 아니 새벽에도 중재하면서 주민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하염없이 CCTV를 뒤져서 그 당사자를 찾아내야만 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할 때면 때론 심한 모욕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하는 대가가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급여에 24시간 막교대 근무입니다. 전문 자격과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현재 아파트 시설 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대, 30대 분들도 꽤나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로 50대, 60대 분들이 이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장에 구인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문 자격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업무와 대우는 피하려는 구조적 모순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를 또 연장하는 건 그 모순을 국가가 눈 감고 방치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4월 17일 전에 실제로 통과될 수 있는 거냐? 바로 이 부분이 장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단 며칠 안에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인 게 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절차로는 왜 불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법안 하나가 탄생하려면
최소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그리고 본회의 표결입니다. 상임위에서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의결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의부터 통과까지는 수개월 걸리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50일 정도로 정상 궤도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강명구 의원이 제안한 법안들입니다. 총 6개의 페이지에 걸쳐서 약 20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총 제안한 법안들이 약 50개가 넘어 보입니다. 대부분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통과될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바로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 처리입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상임위 논의를 압축하고 본회의에 직행해 단 하루 만에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민생 직결 긴급 현안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법안은 발의 후 일주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사안을 얼마나 급하게 느끼냐입니다. 4월 17일에 전국 수천 개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폭발하면 이는 곧바로 표심 이탈로 연결됩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이 발의될 때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목소리를 내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조직화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체계적으로 전달될 때 입법 과정이 현장의 다수가 아닌 목소리가 큰 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발의됐는지 그 배경에 어떤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앞으로 입법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의 운명은 앞으로 50일이 분수령입니다. 진전이 생기면 바로 후속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동시 실직과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를 믿고 6년을 준비한 분들의 박탈감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진짜 고민해야 할 건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수만 명이 억울함 없이 현장으로 오고 싶게 만드는 것, 즉 처우 개선이 먼저입니다. 그게 없는 연장은 결국 몇 년 뒤 똑같은 문제로 반복될 뿐입니다. 자,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실적 혼란을 막기 위한 3년 유예 연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훼손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원칙대로 4월 시행이 맞을까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서도 밝혔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안이 4월 17일 이전에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 생색내기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